와, 그거 30분 만에 끝내세요? 진짜 장난 아닌데? 쟤도 사람이고 사람 근육일 텐데 왜 펌핑을 올리기 전에 펌핑 올린 것처럼 저렇게 혈관이 다 서 있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몸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밀면 여기까지밖에 안 밀려요. 그거 정말 개이득이더라고. 어우, 더워라. 운동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가볍게 해봅시다, 가볍게. 벌써 대회 끝난 지가 지금 10일이 지났어요. 이제 한 3, 4일 정도만 쉬고 이제 운동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지금도 사실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운동을 지금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뭐 좋게 봐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힘들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잘했다 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더라고요. 지금 대회 끝난 지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 체중은 대회 때 체중이랑 거의 지금 비슷하고요. 역시나 그냥 대회 끝난 날 그거 점심으로 햄버거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그냥 식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뭘 위해서 식단을 한다기보단 그냥 그게 편하잖아요. 챙겨 먹기도 편하고. 손가락 이러니까 좀 당기는 건 좀 힘들다. 미는 걸로 갈게요. 이게 당기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손가락을 못 쓰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손바닥에 올려놓고 프레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네. 그리고 아프면은 꼭 병원에 바로 가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교육받다가 이제 숯에서 계속 고기를 굽거든요. 이게 계속 굽다 보니까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장갑을 벗었더니 여기도 물집이 지금 현재 조금 잡혀 있어요, 여기가. 얘는 굉장히 작은 거고 이쪽은 환부가 되게 커요. 이렇게 잡혔거든, 물집이. 이렇게. 저는 이제 얘도 물집이고 얘도 물집이니까 그냥 뭐 낫겠지 이러면서 안 갔어, 병원에. 계속 그냥 교육받으러 다니고 이랬었는데 한 4일 정도 지나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관절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이제 병원에서 염증이 지금 너무 커져 있다고, 이게 염증이 뼈까지 닿았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장애로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가락이 안 펴지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걸 갖다가 참다가 이렇게 크게 만든 거죠, 제가. 아무튼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십시오. 괜히 참지 말고. 이 프레스도 이게 처음에 들어야 되나 보니까 이게 힘들구나. 운동이요? 운동해도 된다는 안 물어봤고 손가락에 물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덜 아파. 아픈 놈이 근손실 걱정하고 있어. 너 덜 아파 지금. 다행이다, 야. 미는 거는 더 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땅에서 들어 올릴 때 이 손가락에 힘을 못 쓰니까 오늘은 무게를 많이 치진 않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운동하는 거니까. 잘 얹어놓고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다, 진짜. 아마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내일 근육통이 좀 있을걸요. 운동을 거의 10일을 쉰 거기 때문에. 저번 주 일요일날에 대회 뛰고 덤벨 오늘 처음 잡아요. 근데 진짜 그냥 대회 끝나고 나서도 식단을 그냥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냥 가래떡 한 개에다가 뭐 닭가슴살에 햇반 한 개에다가. 닭가슴살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식단에 포함되어 있고, 탄수화물만 막 고구마 먹었다가 쌀밥 먹었다가 뭐 이렇게 먹었죠. 대신에 이제 중간에 제 생일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오랜만에 와이프가 치킨 시켜놔가지고 이제 치킨에 먹었고. 근데 와이프랑 저랑 치킨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음식을 좀 빨리 물려하는 편이어서. 네, 저 체중 안 올랐어요. 제가 대회 때 수분 조절 다 끝냈을 때 94kg였는데 요즘에도 그냥 95, 9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대회 끝나고 나서 막 제 체중이신 분들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막 10kg씩 찌시잖아요. 그게 저는 더 신기하더라고. 이게 대회 준비를 하면서 계속 식단을 조절하다 보니까 적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쪼그라들어서 그런지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제 햄버거 하나 먹었잖아요. 그게 제가 그날 먹은 식사 마지막이었어요. 소화가 안 돼서 그 햄버거 하나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닭가슴살에 밥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손가락으로도 이제 미는 게 익숙해집니다. 어우, 아프다.
푸시업 1000개 영상 1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30분 가능해졌습니다. 와, 그거 30분 만에 끝내세요? 진짜 장난 아닌데? 야, 이게 꾸준히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누적되면은 진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위 0.1%로 가는 거는 사실 재능의 영역이어서 그 영역은 이제 재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근데 또 세상 살다 보면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인지도가 쌓이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노력의 영역에서 충분히 끝까지 올라가신다 그러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100명이 있으면 98명에서 99명은 스스로가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근데 이제 재능이 없어도 혹은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오랜만에 진짜 아프다. 쉬는 날 짜파게티 파김치 먹으면서 짜파게티 파김치에 이제 거기에 고기 한 점 있으면 딱이죠. 근데 저도 막 대회 준비하고 막 다이어트하고 이럴 때는 딱 끝나면은 뭐 먹어야지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놓은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게 막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지금 뭔가 못 먹는 거에 대한 뭔가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적어놨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금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뭐 음식에 대한 갈증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는 내가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먹기에 달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그 대회 뛸 때는 막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인데 해야만 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첨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진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나고 단지 이제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근데 심지어 또 손가락이 이렇게 되니까 운동을 지금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사람 심리가 또 막 운동을 또 하고 싶고 이러더라고. 또 운동은 평생 할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비하인드로 봅시다. 네, 올해는 끝났습니다. 왜냐면 중간이 됐든 연말이 됐든 이렇게 대회를 한번 뛰어보면요 1년을 준비해서 올라온 게 고작 이건데 남은 기간 내가 노력한다고 해봐야 그 짧은 시간 안에 몸이 그렇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랑 올해 내가 뛰고 느낀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못 해봤었어요.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무대에 올랐을 때 몸이랑 작년에 1등에서 프로카드 가져가신 분이랑 그 차이를 제가 봤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올라가서 받은 등수랑 올해 1등에서 프로카드 가져가신 분이랑 또 몸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 작년에 저에서 올해의 저를 비교를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작년의 내 몸과 작년에 1등의 요 차이와 올해 내 몸과 올해 1등의 차이를 비교를 했을 때 올해 내 몸에서 올해 1등과의 차이가 좁혀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왜냐하면 작년에 나랑 올해 나랑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올해 내 모습이랑 올해 1등이랑 그 차이가 더 커요.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이 프로카드 하나를 바라보고 준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분들도 막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와 이게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열심히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제가 대회를 생각을 안 하고 운동만을 생각하면 매년 성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회라는 거는 상대와의 비교 그리고 냉정한 결과 이것만이 남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간격을 좁히는 게 쉽지가 않겠다. 더 벌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치캔이요? 참치캔 괜찮습니다. 참치캔 괜찮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는 참치캔은 이제 까놀라유라 그래서 기름 안에다가 이렇게 참치를 보관하는 형태잖아요. 그 기름만 많이 안 드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방이 이제 보통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는 2배 이상의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그 까놀라유 대신에 물을 어떻게 멸균 처리를 해가지고 물 안에다가 보관하는 참치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건 이제 편안하게 드셔도 되고 참치도 좋아요. 참치도 좋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선류들이 이런
이런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애들보다 소화가 좀 편한 점도 없잖아 있고, 몸에 들어갔을 때 체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들이 훨씬 더 사람 몸에 이롭기도 하고. 꽁치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꽁치캔 괜찮은데 그거 약간 비주얼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캔만 따서 드시기에는 조금 비주얼이 맛은 뭐 참치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뭐 특별히 다른 조리를 해서 드시지 않고 그냥 드시면은 김치찌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세트 더 하고 뭘 해야 되나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걸로 프론트 레이즈 하면 되겠다. 손목에다 거는 거 있으니까 프론트 레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만 또 살짝 하고 가겠다. 김치는 진짜 마법의 음식이에요. 뭐에도 다 어울리잖아. 양식에도 어울려, 일식에도 어울리지, 한식에 말할 것도 없고, 찌개를 끓여도 맛있고 전을 부쳐도 맛있고. 진짜 대단한 음식이죠, 김치라는 게. 대회를 마치고 그냥 요 정도? 그대로 그냥 진짜 그냥 여기서 수분만 빼면은 그냥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요. 고깃집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안 믿을걸? 정말 개빡세요. 나도 해보기 전까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네, 저도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펌핑은 잘 돼. 손가락만 괜찮았으면 오늘 프레스도 밀고 막 이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이고,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어깨 운동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하든지 가슴 운동을 하든지 등 운동을 하든지 이런 가동 범위를 갖다가 완전히 제한을 걸어서 운동을 한다고 치면 견갑이라는 애가 사용이 안 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최대 가동 범위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상태, 가장 많이 수축을 하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가 가동 범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대로 늘어났을 때랑 최대로 수축했을 때랑을 보면 그게 가슴이 됐든 등이 됐든 어깨가 됐든 견갑이 안 움직이면 어깨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가슴 운동 같은 경우에 최대로 늘어나면은 당연히 뒤에서 보면은 견갑이 당연히 하방회전을 하면서 뒤로 후인 하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가슴을 충분히 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반대로 최대 수축까지 가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밀면 여기까지밖에 안 밀려요. 근데 이만큼 더 나올 수가 있잖아. 이게 수축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얘가 일찍 날개뼈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는데 무게를 너무 무겁게 잡고 있다 보니까 주동근이 아닌 협응근들의 힘을 너무 일찍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견갑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동작이 무너지는 거지. 최대 가동 범위를 다 이용하시려고 그러시면은 견갑이 처음에 세팅된 값을 유지하면서 그 자세에서 딱 멈춰 있으면은 동작도 어색해지고 어깨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당연히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후인하강을 한 상태에서 만세를 하세요. 그럼 만세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는 멈춰 있으려고 딱 노력을 하고 누군가 힘으로 밀어 올리면은 밀어 올려져요. 여기서 통증이 굉장히 느껴지긴 하겠지만. 근데 웨이트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견갑을 잡아놓고도 특히나 뭐 이렇게 눌리는 거 쭉 내려왔는데 더 이상 내가 자율적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못 내려가는데 무게라는 놈이 누르다 보니까 꾹 눌려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으로 그게 팍 발현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죠. 근데 만약 이것도 들 때 여기까지만 가동 범위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뒤에다 날개뼈 잡아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안 생기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 그냥 완전히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은 견갑이 안 움직이고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가동 범위니까. 프레임보다도 근육의 볼륨감이 진짜 넘사더라고요. 서양 애들이 아니고 중국 애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아니 대기실에서 아직 펌핑을 안 올렸는데 펌핑을 올린 몸처럼 보여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몸에다가 쟤도 사람이고 사람 근육일 텐데 왜 펌핑을 올리기 전에 펌핑 올린 것처럼 저렇게 혈관이 다 서 있고. 이게 뭐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진짜 뭐 알 수만 있다면 알고 싶더라고. 진짜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들 다 펌핑 올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개개인을 보면은 다 몸이 린하고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중국 친구들은 뭔가 그 대회 전에 펌핑도 안 하고 그냥 탄 바르고 있고 이렇게 막 부채질 받고 있을 때도 막 몸이 실룩실룩해요, 걔네들.
측면 삼각근 운동은 어깨 충돌 때문에 낮은 무게로만 해야 되나요? 지금 어깨 충돌이 일어나신다는 거는 약간 이제 견갑이 이렇게 어깨 형태가 이제 약간 전방할주가 이렇게 되어 계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견갑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으면 그 기울어진 것만큼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옆으로 뽑으면서 내외전까지 걸어버리시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형태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꺾어라, 어느 정도까지 외회전을 걸어라, 뭐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튼 요즘 현대인들이 다 구분 어깨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거를 교정을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옆으로만 밀어내려고 하시면 어깨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극상근 같은 데가 좀 찝히는 경우도 생겨서 나중에 통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임시방편으로 좀 바꾸려고 한다면 약간 내 상황으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약간 사선 앞으로 이렇게 나가요, 팔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나간다고. 그냥 편안하게 드시는 측면사각근이, 그죠? 약간 대각선으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 주신다면 허리를 꺾지 말고 가슴을 여세요. 가슴. 벤치프레스 할 때 우리가 흉추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 느낌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하실 때도 살짝만 만들어내시면 부딪히는 걸 조금은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혼자서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라이브로 보셔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색한 동작들이 지금 약간 섞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내가 라이브로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지. 지방에서 하는데 아예 뭐 편안하게 오십시오. 그러니까 항상 있을 거예요, 저는. 고깃집에는 아마 제가 뭐 짧으면은 뭐 1년 뭐 이렇게 계속 상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주방 일이 됐든 홀 일이 됐든 모든 게 다 그냥 능수능란하게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리고 제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이 감사하게도 여주지점에 찾아주신다고 하면은 사실 평일에는 거의 오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말까지도 제가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 채널을 보고 오신 거라면 티를 좀 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알 수가 없어. 티를 내주셔야 제가 알지. 그냥 쓰고 가서 그 고기만 딱 깔끔하게 싹 드시고 가시면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뭐라도 있겠죠. 그래도 보고 오셨다 그러시고 멀리서 오셨다 그러시면 뭐라도 있겠지. 뭐 셀카도 찍어 드립니다. 근데 약간 거짓골일 수 있어요. 분명히 머리에다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막 바른 거 같은 형태의 머리, 그거 정말 개이득이더라고. 공기 중에 기름이 굉장히 많아요, 주방 안에. 아무래도 안에서 고기를 굽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싹 하면 소가 핥은 것처럼 쫙쫙 넘어가요. 몰래 갔다가 먹고만 오지 마시고 좀 안쪽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사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해드리고,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막 오지랖으로 매직 막 들고 나와서 막 제가 해드릴게요 막 이러진 않을 건데,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렇게 운동하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가 걸리네. 이렇게 확 주먹을 순간적으로 잡아야 되는 동작들이 가끔 있다 보니까 거기서 중량을 자꾸 놓칠 뻔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오늘은 뭐 중량을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동작은 못했고, 그냥 간단하게 레이즈 정도만 좀 한 것 같습니다. 다 머신을 이용해서. 덤벨 프리웨이트는 못하네. 이게 진짜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프리웨이트가 안 되네요, 이게. 근데 이런 것만 보시면 오늘 뭐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손가락이 불편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가 불편해도 머신을 사용하면 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건 그만큼 주동근에 집중하기가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협응근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협응근의 이런 참여도는 아무래도 프리웨이트보다는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 따위가 이런 불편함을 주는. 대회 끝나고 이제 운동을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3, 4일 정도 쉬고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찰나에 손가락이 이렇게 되다 보니 운동을 아예 한 10일 정도 푹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불편하던 데가 좀 많이 편해지기도 했고, 반면에 이제 그 정도 쉬니까 운동 좀 하기 싫다라는 생각들이 지금 싹 지워지고 운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로 좀 많이 채워지고, 그래서 너무 이제 지치시거나 그러실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쉬어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막 하루 쉰다 그래서 근손실 절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근데 저도 이제 뭐 5년 전, 6년 전, 7년 전을 생각하면 막 한 2, 3일 정도 쉬면 내 몸이 막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운동 강박증도 좀 있었고. 요즘에는 진짜 제가 지금 대회 끝나고 나서 10일을 쉬었잖아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운동이라는 건 아예 안 했었어요, 10일도.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마음 편히 쉬어버렸고,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레이즈만 진행을 하고 이제 손가락 상태 봐서 이제 가능하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본 운동도 하고 이제 또 매장도 오픈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인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